자, 그 뒷부분 이제 남은 부분은 검기에 전류가 흐르고 이 GPU 틱이 검의 주변에 남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죠. 이 GPU 틱에 쓰인 머티리얼을 그대로 쓸 건데 머티리얼을 찾아 들어가서 얘를 투 사이드를 체크를 해줍니다. 양면이 되게. 그래서 앞면과 뒷면으로 돌려도 제대로 나올 수 있게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야가라로 가서 자, 역시 이 중에 하나를 복제를 해서 볼트를 복제를 하겠습니다. 자, 붙여넣기. 그래서 얘를 이름을 GPU 틱이라고 놓겠습니다. 얘와 마찬가지로 자, 캐스케이드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움직임을 줬고 실린더 로케이션 그 반경을 정의를 해서 검의 모양처럼 나오게 간단하게 지정을 했었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먼저 스프라이트 렌더러에서 우리가 empty_tick 4x4 01번을 바꿔 넣어주도록 합니다. 여기다가 바꿔 넣어주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볼트나 라이트 비지처럼 검의 위치대로 방향성을 갖는 메쉬처럼 정렬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정렬을 하지 않습니다. 언얼라인으로 하고요. 얼라인이드. 그리고 페이싱 모드는 기본 페이스 카메라 이 기본이거든요. 그냥 카메라를 항시 중시하는 빌보드로 되게 다시 놓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스프라이트 페이싱 앤드 얼라인먼트도 지우고요. 필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이나믹 파라미터도 여기서는 쓰지 않기 때문에 지워줍니다. 자, 스케일 컬러를 좀 강렬하게 줄 필요가 있어서 여기서 그냥 스케일 RGB의 민맥스 값을 10배 정도 올려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즈는 반대로 커졌다가 작아지면서 소멸하는 형태로 만들 거예요. 여기서는 벡터 2D from 커브가 아니라 그냥 유니폼으로 가져가고요. 그리고 스케일 팩터의 분사값을 커브 값으로 줄 거예요. 커브 값. 자, 커브 값으로 주고 얘가 크기가 시간이 흐를수록 작아지는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이니셜라이즈 파티클의 라이프타임 모드를 다이렉트 셋으로 직접 지정을 해줍니다. 3초 동안 우리가 파티클이 유지되는 시간이 대략 3초이기 때문에 라이프타임을 3초 동안 줬고요. 지금 플레이를 해보니까 이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요. 지금 솔로잉으로 보면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리고 개수도 스폰레이트에서 100개 곱하기 듀레이션 유지 시간이 3이기 때문에 한 300개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빛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10, 10으로 많이 줄여줍니다. 그리고 포지션 옵셋은 필요 없죠. 얘는 검의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볼트와 라이트 BG를 포지션 옵셋 X축으로 60을 옮겼던 내용이죠. 복제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비활성화 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스프라이트 로테이션 모드를 언셋에서 랜덤으로 해줍니다. 이거는 파티클 캐스케이드에서 이니셜 로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분포값을 플롯 유니폼 랜덤 값으로 0에서 1 랜덤 각도가 나오는 형태를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랜덤을 선택하면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티클 업데이트에서 캐스케이드에서 했던 것처럼 GPU 스프라이트의 위치 배열을, 파티클의 위치를 특정 쉐입 로케이션으로 해줍니다. 파티클 업데이트 플러스 눌러서 여기 로케이션 내용을 보면은 쉐입 로케이션이 있습니다. 검색하셔도 되고요. 로케이션, 쉐입 로케이션을 선택을 해 보시면 이 안에 형태를, 쉐입 형태를 선택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피어, 실린더, 박스, 트러스, 링, 콘, 뭐 이런 식으로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똑같이 하려면은 실린더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쉐입 프리미티브가 루트가 뭐가 될지 여기서 결정을 해주는 거고, 그게 결정이 되면 여기 하위에 디테일 옵션들이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각각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실린더 형태를 쓸 거고요. 그렇죠? 실린더 형태에서 높이 값, 레디우스 값 똑같이 있죠. 자, 그리고 이게 중심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높이에서 중심값. 자, 여기서는 이렇게 이 값을 천천히 한번 만져 볼게요. 높이 값. 자, 위아래로 실린더가 길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실린더 레디우스에 줄여볼게요. 다시 좀 늘리고, 레디우스는 이제 안쪽에서부터 반경, 널쩍한 실린더가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길쭉한 실린더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이런 실린더를 만들어 가지고 X축을 따라가게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실린더 헤이트 미드 포인트는 중심이죠. 미드가 0이면 미드 포인트가 아래 0점에 박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1이면 위쪽이 박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고, 0.5면 중심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디스트리뷰션의 분사값에서 서피스 온리는 이 캐스케이드에서 실린더 값에서 또 똑같이 있죠. 서피스 온리가. 자, 표면만 붙일 건지 안 붙일 건지의 형태예요. 얘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파티클들이 표면에 가서 붙습니다. 실린더의 표면에. 이걸 체크하지 않으면 안쪽에서, 실린더 영역 안쪽에서부터 표면까지의 거리값에서 랜덤하게 붙죠. 이거 체크를 해제해야죠. 이렇게 네, 안쪽에도 붙는 거죠. 자, 실린더 분사값 있죠. 디스트리뷰션도 다이렉트는 그냥 바로 가서 나오는 거고, 랜덤 같은 경우에는, 자, 원래 기본값이 랜덤이고요. 다이렉트를 해보면 한쪽 한 점에만 가서 꽂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랜덤으로 놓고요. 그리고 X축 반절을 보일지 말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X축 반절을 이렇게 보시면 원기둥의 반절이 이렇게 날아갔죠. 그리고 이거는 Y축 헤미서클을 보여준 거죠. 여기서 봤을 때 이쪽이 날아갔죠. Enable Ladder Profil은 뭐냐면 한번 그 모형을 끝과 시작을 그래프로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지금 가운데 부분은 뚱뚱하고 시작과 끝 부분은 얇게 돼 있죠. 이 모양대로 이렇게 보시면 확 티가 나는데요. 밑은 널찍하게 퍼지고 위는 마치 콘 모양으로 됐죠. 반대로 해보면 이렇게 반대의 콘 모양의 위치 지정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컵으로 이렇게 만져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런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라든지 실린더의 긴 축에서 중간중간 이 커브 키로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 체크 해제하고. 에뮬레이션 타입은 이거를 한번 초기에 찍어서 파티클 업데이트를 유지를 할지, 아니면 처음에 스폰할 때, 아니면 맵 프레임 이걸 계속 갱신을 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플레이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거를 반대로 스폰 온리로 해놓으면 이렇게 지정돼서 내가 지정한 파티클마다, 입자마다의 라이프 타임이 진행되고 갱신될 때마다 그 위치에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훨씬 아름답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트랜스폼에서 여기서 이제 지켜봐야 될 거는 뭐 스케일, 로테이션, 어셋 모드 이렇게 뭐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검의 위치에 따라 그 실린더를 눕혀야 하기 때문에 로테이션 모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션 모드에서 로테이션 코디네이트 스페이스가 있어요. 이거를 로테이션 모드에서 먼저 이걸 바꾸면 이 내용이 바뀌어요. 로컬, 월드, 시뮬레이션, 기본이 로컬 축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디폴트해서 엑시스 앵글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축의 각도에 맞추는 거예요. 엑시스 앵글을 하면 밑에 옵션이 바뀌면서 로테이션 엑시스가 생기고 앵글 값이 생깁니다. 여기서 X축으로 양수 1을 주면 이렇게 X축으로 눕게 됩니다. 다시 얘를 0을 주고 Y축으로 1을 주면 Y축으로 눕게 되고요. 이거는 Z축 똑같으니까 위쪽이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검의 방향대로 하려면 이 축이죠. 솔로잉을 풀어보면 압니다. 어느 정도 크기고 어느 축을 보는지 이쪽을 보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 크기에 맞게 한번 줄여 볼게요. 얘는 300에 20 정도. 이렇게 해서 보는 거죠. 네. 거의 뭐 창이 돼 버렸네요. 그렇죠? 너무 크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게. 자, 붙어 있는 게 거의 창이 돼 버렸기 때문에 한 200 정도로 줄여줍니다. 자, 그리고 한번 플레이를 해봐도 위치가 길이는 맞는데 위치 지정이 조금 뒤로 밀려 있죠. 처음에 얘기했던 이니셜라이즈 파티클에서 우리가 60만큼 밀었잖아요. 그걸 다시 비활성화된 걸 활성화 시켜줘서 위치가 맞는지 봅니다. 자, 시작 위치가 아직도 안 맞죠. 자, 위치가 안 맞는 이유는 이니셜 라이즈 파티클에서 줬던 포지션 이미 이동을 했지만 여기서 60에서 이동을 했죠. 근데 그 이후, 그러니까 파티클 이게 스택의 순서대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쉐입 로케이션에서 특정 위치에 트랜스폼이 잡히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계속 왔다 갔다 사실 못하고 여기서 정의된 대로 계속 매틱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프레임마다. 자, 이거를 움직이면 이제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실린더 높이의 중심점이니까 얘를 0.25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네,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0.25로 하니까 딱 맞고 검에 붙어서 빛나는 형태들을 좀 이제 꾸며주는 건데 너무 빛이 나니까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10배 정도 줬는데 10배 정도 다시 줄이겠습니다. 5,500, 50에 100에 2,000. 네. 이 정도도 충분할 것 같아요. 다시 짠. 네. 아몬드처럼 빼빼로의 아몬드처럼 딱 검에 가서 박혔죠. 자, 검에 가서 박혀서 계속 붙어 다니는 이유는 파티클 업데이트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게 그 내용이 따라가는 거죠.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 내용 자체가 애니메이션의
붙어 있죠, 아예. 애니메이션에서 어태치 소켓을 설정을 해 두었기 때문에 나이아가라 파티클을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맵 프레임 그 위치에 지정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맵 프레임 여기 붙지 않고 떨어져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부분을 파티클 업데이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맵 프레임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아니라 파티클이 한번 그 위치에서 나와서 업데이트 정보가 없는 파티클 스폰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이게 좀 여러 번 나오고 계속 이해해야 될 개념이긴 한데요. 스테이지가 파티클 스폰과의 업데이트는 분명히 다른 지점이에요. 파티클 스폰은 입자가 처음 생성됐을 때 초기 값을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파티클 업데이트는 맵 프레임 값을 갱신해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얘를 쉐입 로케이션을 파티클 스폰으로 이동을 시켜봅니다. 단순하게 이동만 시켜봐요. 그리고 이니셜라이즈 파티클에서 얘 포지션 업셋은 처음에 한 것처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꺼주고요. 그리고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했더니 네, 파티클이 남겨지는데 검에서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부분 듬섬 생기는 형태죠. 이거를 조절을 해줍니다. 어디서 조절을 해주냐면 스폰 레이트에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프레임 스폰이 되게 그 위치에서 하는 거죠. 얘는 딱히 만질 게 없고요. 여기 위에 2m 업데이트 부분에서 우리가 이 파티클을 어떻게 스폰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스폰 레이트가 있는데 스폰 레이트 말고 스폰 레이트는 일단은 이렇게 꺼놓고요. 2m 업데이트를 플러스를 눌러서 스폰 퍼 유니트가 있습니다. 스폰 퍼 유닛. 스폰 퍼 유니트는 캐스케이드에도 있는데 여기 우리 썼었죠. 똑같이 스폰 퍼 유닛 단위당 스폰을 해서 실제로 움직임이 있을 때 프레임에 계산을 해서 단위 스칼라 10cm마다 분포를 1씩 가져가겠다. 무브먼트 허용치는 0.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무브먼트가 있을 때 어떤 프레임, 어떤 거리 단위로 이 스폰의 개수를 결정짓게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스폰 퍼 유니트에서 스폰 스페이싱이 있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여기 캐스케이드에서 얘기했던 단위 스칼라, 이게 이제 센티미터 값인데요. 여기 써있죠? 센티미터 친절하게 20cm 방 몇 개씩 스폰을 뱉겠다 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맥스 한계치가 있어요. 지금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건들지 않고 얘를 낮추면 낮출수록 내가 검의 궤적이 이동할수록, 그러니까 이동할 때 20cm면 100cm를 이동하면 20cm면 5번 정도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만약에 5로 줄이면 20번 정도 업데이트를 하겠죠. 더 촘촘해지겠죠, 사이가. 스폰하는 타이밍이.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요걸 가지고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렇게만 놓고, 네. 플레이가 되는데 뭔가 타이밍이 느리잖아요. 그쵸? 남는데 타이밍이 느려요. 일단 크기랑 타이밍을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정했던 컬러, 알파가 처음부터 나와 있어야겠죠. 그래야 빨리 붙어서 떨어지는 형태로 될 테니까 얘를 키를 지웁니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1에서 줄어드는 형태로. 스케일도 마찬가지. 1에서 줄어드는 형태. 여기서 한번 확 줄어드는 형태를 주는 거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 키 추가를 한 다음에 여기서 0.5만큼 확 내려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서는 확인이 안 돼요. 똑같이
캐스케이드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얘가 거리값이 움직여져야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붙인 레벨에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렇죠?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다시 이렇게 자, 그리고 얘가 나올 때는 GPU 틱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바닥으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좀 움직임이 있으면 좋겠죠. 파티클 업데이트에서 얘를 컬 노이즈 포스를 넣습니다. 컬 노이즈 포스는 우리가 벡터 필드의 움직임 같은 거를 자유롭게 움직여 보려고 나야가라에서 만든 건데, 컬 노이즈 포스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도 다뤄봤죠. 자, 노이즈 스트렝스 세기값, 프리퀀시, 이게 노이즈의 주파수라고 보면 돼요. 주기. 이거를 100씩 줍니다. 100씩 주고 그리고 제 지금 유지 시간이 3초면 꽤 길거든요.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3초면. 네,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볼 수 있죠. 자, 랜덤하게 움직여서 사라지는 값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파티클 입자의 위치를 파티클 업데이트에서 설정을 하게 되면 그 파티클의 위치나 크기, 로테이션 그런 정보들이 모두 프레임이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업데이트 될 때마다 갱신을 할 수 있는 스테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티클 스폰은 입자가 처음에 이 어떤 스폰 레이트나 스폰 퍼 유닛이나 이미터 업데이트의 스폰 형태에 따라서 계속 발현이 되고, 그렇죠? 얘는 듀레이션 3초 동안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 스폰이. 얘는 거리에 따라 되고요. 얘는 수치에 따라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어떤 검기 궤적에 따라서 뭔가 파티클이 흩뿌려져야 될 때는 이런 스폰 퍼 유닛 같은 경우가 어울린다. 자, 제가 지정을 잘못했네요. 쪽으로 당겨서, 네, 개수가 부족하다 싶으면 좀 늘리면 되겠죠? 지금도 GPU 스프라이트니까. 그리고 나머지도 지금 사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타겟을 지정을 해줘야겠죠. 뭘로 해줄 건지. 이걸 아무래도 우리가 가볍게 쓰기 위해서는, 요거는 포폴이라서 상관없긴 하지만 가볍게 쓰기 위해서는 프로퍼티를 GPU 타겟으로 바뀌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경고가 항상 떠요. GPU 타겟은 어디까지나 모두 렌더링을 하는 게 아니라 바운더리가 중요해요. 고정된 바운더리. CPU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자동적으로 바운더리를 잡아요. 그래서 비용이 더 비싸고요. 프로퍼티 여기 이제 경고가 뜬 게 있는데 고정 바운드가 없기 때문에 고정 바운드를 체크를 해주면 사라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고정 바운드의 크기는 여기서 직접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프로퍼티도 GPU로 바꿔줍니다. 자, 고정 바운드, 이게 안타깝게 이렇게 다중 선택을 컨트롤로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GPU로 바뀌는 게요. 밑에 걸 한번 해볼게요. CPU 컨트롤 눌러서 GPU로 바꾸면 이게 이제 다 바뀌지가 않아요. 처음에 선택한 것만 직접 바뀌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바꿔 주셔야 돼요. 지금은 업데이트가 되면 아마 여러 개를 한 번에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는 라이트 같은 걸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GPU로 쓸 수 있습니다. 저장 한번 하고요. 자, 이렇게 GPU로 쓰게 되면은 CPU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에 개수를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 이제 늘려줘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번개 같은 경우 볼트에서 처음 지직거리면서 시작되는 것들을 더 화려하게 많이 넣어볼 수가 있겠죠. 스폰레이트에서 5개 정도 넣었는데 20개까지 넣어보면 이렇게 지직거리는 걸 제대로 볼 수 있죠. 그 대신 이 타이밍을 좀 간극을 줘야겠죠. 0.1, 0.8, 0.6, 0.5 살짝 줄여서 반복돼서 나올 거니까 네, 이렇게 자, 레벨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없는지 네,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기시감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점점 전기가 많아진다는 느낌을 스폰레이트에서 커브를 주면 되겠죠. 우리 여태까지 배웠잖아요. 이게 단일 상수로 값으로 곧 다이렉트로 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가는 형태로 줘볼 수도 있는 거죠. 끝으로 갈수록 20개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듬성듬 나오다가 점점점 많이 나오는 거죠. 그 타이밍을 이 그래프로 그려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네, 지금은 개수가 너무 적어서 안 나와요. 이걸 누르면 기본이 0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1에서 한 0.25에 10 그리고 마지막엔 20 이렇게 전체 보게 하고 자동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겠죠. 자, 아니면 처음부터 한 5로 시작해서 12 네, 많이 나오게 그 개수는 우리가 여기서 프리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각 2m별로 지금 파티클 카운트가 달려 있어요. 볼트 같은 경우에는 39개까지 나오고요. 그쵸? 39개가 맥스고 실질적으로 나왔다 사라지는 것들은 한 10개 미만이 되겠네요. 3초 동안 39개가 나올 수 있고 네. 점점 기시감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감이 처음에는 조금 나오다가 많이 나오는 형태로 그리고 마지막에 파직하는 형태도 지금 너무 이 메쉬 형태가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여기서는 괜찮은데 네, 여기서 너무 많이 잘 보여서 이 부분도 제가 아마 오버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서 사이즈 자색값 1.2 얘를 1.5 낮춰놔야겠죠. 슉 줄이고 네. 이제 GPU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머릿수로 메꿔서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 다이나믹 파라미터의 리스트 값도 제가 좀 많이 줬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한번 쭉 나오는 게 얘도 시간을 줄여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짠 네. 네, 이렇게 자, 여기 간극도 아까 GPU 틱도 개수가 여기 솔로잉을 하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우리가 몇 개를 쓰고 있는지 맥스가 131 여기서는 제가 얘기했지만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 제대로 보기가 힘듭니다. 네. 제대로 보기 힘들어요. 궤도 모드를 해도. 그래서 여기 레벨에서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개수는 스폰4 유닛은 이 텀이 줄어들수록 개수가 많아진다. 또 중요한 거는 스폰의 형태를 이미터 업데이트를 여러 개를 겹쳐서 써볼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스폰 버스트까지도 Alt 눌러서 드래그하면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스폰 버스트까지도 가져와서 처음에 나오자마자 1000개를 뱉을 수도 있죠. 그리고 유지되게. 그러니까 여기 이미터 업데이트에 이제 얼마든지 이 스폰 타입을 넣어볼 수가 있는 게 장점이에요. 나에가라는. 캐스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스폰의 내용들을 사실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 없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는 중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폰 타임을 한번 빛날 때 이렇게 한다면 요때 많아지는 거죠. 스폰 타임이 적당한 수치를 우리가 이제 스폰 타임을 더 많이 타이밍에 맞춰서 추가를 해볼 수도 있고 스폰 모드를 추가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이 개수를 좀 줄일까요? 한 20개? 살살살살 나오다가 이게 살살살살 나오는 거는 내가 이동값과 상관없이 계속 나오는 거고 얘는 이동값에 상관없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이 간격을 줄이면 많이 나옵니다. 보다시피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크기가 너무 투박하면 저게 시선을 다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크기를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2배 정도 줄여서 놓겠습니다. 2배 정도. 그리고 라이프 타임도 여기서는 랜덤하게 여기서 이렇게 라이프 타임에서 랜덤 레인지 플러스를 주셔도 되고요. 얘네는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이런 것들이 다 다이렉트 셋과 랜덤 이렇게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썼기 때문에 캐스케이드에서 그걸 이렇게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둘 다 똑같은 결과값이 나옵니다. 0.25에서 지금 0.5로 되어 있는데 아까 3초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극을 좀 많이 넣을게요. 그래야 좀 여운이 남거든요. 이런 식으로. 적당하죠. 이제 크기랑 간극이랑.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나야가라에서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캐스케이드에서는 할 수 없고 나야가라에서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게 나야가라 장점이죠. 자, 얘를 복제를 해서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하고 얘를 숨김 표시를 해서 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쉐입 로케이션이 아니라 지우고요. 스켈레탈 로케이션으로 해보겠습니다. 스켈레탈 메쉬 로케이션이 있는데 스켈레탈 메쉬 로케이션을 만들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한 개의 경고가 뜹니다. 이렇게 표시된 오브젝트의 경고가 있다고 나오고 이 내용은 왜 그러냐면 스켈레탈 메쉬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 할당된 프리뷰 메쉬에 스켈레탈 메쉬의 위치를 가져오려면 스켈레탈 메쉬에 참조값이 있어야 되거든요. 얘 참조는 우리가 얘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눌러서 멈춰보고 얘를 눌러서 여기 디테일의 밑에 보시면 스켈레탈 메쉬가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켈레탈 메쉬에 제일 처음에 에셋 디테일에 나오는 게 머티리얼 슬롯이 나와요. 자, 머티리얼 슬롯에 여기 엘리멘트 만져보셨을 분도 있고 모르신 분도 있겠지만 강조를 누르면 그 해당 재질이 들어간 위치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단독 표시라면 걔만 솔로잉이 되는 거예요. 걔만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어디다 붙일 거죠? 검에다가 붙일 거잖아요. 검. 우리가 애초에 캐릭터 모델링 따로, 무기 모델링 따로 해서 각각 별개의 스태틱 혹은 스켈레탈 메쉬로 따로 띄워놓고 손에다가 위치해서
바꿔 껴 넣는 형태를 많이 쓰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하나의 메쉬로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캐릭터와 범위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일 때는 이런 방법을 쓰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엘리멘트 인덱스가 0번부터 17번까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모델러들이 맥스를 사용해서 캐릭터를 모델링을 하고 매핑을 해서 입혀올 때 하나의 재질에다가 모든 텍스처를 때려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멀티 머터리얼 다중 재질로 각각 메쉬를 넘버링을 줘서 그 메쉬 넘버링에다가 어울리는 재질을 씌워 넣어줍니다. 그게 멀티 머터리얼이 17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캐릭터 하나에. 자, 그리고 이 맨 마지막에 얘를 엘리멘트 17번을 단독 표시를 해보시면 이게 검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는 검의 위치에만 파티클을 스폰시키는 거예요. 물론 캐스케이드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캐스케이드도 위치에서 스켈레탈 메쉬 버텍스 서페이스 위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기능은 생각보다 강력하진 않아요. 이거는 아까 전자로 말씀드렸던 캐릭터와 무기 메쉬가 따로 떨어져 있어야 더 정확하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야가라는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엘리멘트 넘버링을 통해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엘리멘트 17번은 무기라는 걸 알았어요. 이 멀티 머터리얼이 엘리멘트 17번이 무기고 이 무기의 슬롯 이름을 맥스에서 제작한 대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편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앞에 M05를 지워서 M05를 지워서 그냥 웨폰이라고 이름을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그러니까 얘를 딱 지정해서 가져오는 거를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샘플링.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샘플링이 있고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우리가 선별을 해줄 수 있어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엘리먼트를 추가하고 인덱스가 나오죠. 이 인덱스는 샘플링 영역의 인덱스예요. 이 인덱스가 아니고요. 그래서 넘버링은 상관없고 여기서 이름을 넣어줍니다. 이름을. 자, 어떤 이름을 넣어주면 될까요? 어떤 이름?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이 이름은 나야가라에서 이제 찾아 들어갈 때 쓸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그냥 A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LOD 인덱스가 있는데 이 리전을 적용할 메쉬의 LOD 이제 -1로 그냥 놔두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 선택해보면 재밌게도 0으로 돌아갑니다. 디폴트가 -1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0으로 돌려놓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 값이 굉장히 중요한데 균등분포 샘플링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Support Uniformly Distributed Sampling이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체크를 반드시 해줘야 이 검에 지금 이 검 메쉬 표면에 균등하게 파티클이 분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걸 체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메쉬 표면 중 한 점에 모든 파티클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저걸 꼭 반드시 체크를 해야 이 오브젝트 내용의 표면에 균등하게 파티클을 분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정해 놓은 건 머터리얼의 인덱스였죠. 그래서 머터리얼 필터로 그러니까 이 구분을 어떤 샘플링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머터리얼 필터로 구분을 할 거예요. 머터리얼에서 엘리멘트 추가해보면 이렇게 머터리얼 이름이 나오고 오른쪽에 컴포 박스를 눌러보면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이름들이 바로 위에서 봤던 엘리멘트 0번부터 17번까지의 엘리멘트 인덱스고 거기에 쓰고 있는 슬롯 이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맨 마지막에 검의 내용을 M05를 지워서 웨폰이라고만
지정을 했죠. 그래서 이 웹폰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하고 저장을 하면 우리는 이 검을 쓰고 있는 엘리멘트 인덱스의 웹폰, 머터리얼 이름, 웹폰이라는 부분만 여기에다가 샘플링을 가져가서 나야가라로 편집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나야가라로 넘어갑니다. 나야가라로 넘어가서 여기 아니고, 네, 여기죠. 자, 우리가 스켈레탈 메쉬 로케이션을 그냥 넣어주면 이렇게 오브젝트 경고가 나오고요. 할당된 메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방금 작업한 이 스켈레탈 메쉬를 탐색을 한 다음에 큐리브 메쉬에다가 넣어주면 자동적으로 경고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스캐닝 모드 밑에 샘플링 리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스켈레탈 메쉬에서 정의했던 샘플링을 여기서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엘리멘트 추가를 하고 엘리멘트를 누르면 A가 나올 거예요. 이 A는 선택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 A는 우리가 설정한 샘플링 영역의 이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설정한 게 제대로 불러들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한 거를 한번 모두 저장하고 레벨에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벨에서 확인을 하면 나오긴 나오는데 검이 아니라 캐릭터의 몸에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캐릭터의 몸 부분에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캐릭터 몸이 아니라 샘플링을 검에다 갔잖아요. 그 세팅을 또 밑에서 해줄 수 있어요. 스켈레톤 실험 단계 퍼포먼스는 지나치고요. 그 밑에 샘플링이 있는데 샘플링을 메쉬 샘플링 타입이 있어요. 스켈레톤 본이 아니라 우리는 서피스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세그먼트 수의 표면에다가 표현을 할 거죠. 버텍스 말고요. 그냥 트라이앵글로 선택을 해주면 밑에 옵션이 바뀌어요. 본으로 했을 때랑 네, 서피스로 했을 때랑 트라이앵글 샘플링 메소드 모드죠. 트라이앵글 샘플링 모드를 여기서는 뭘로 할 거냐? 랜덤은 트라이앵글은 모든 표면이에요. 그리고 랜덤 샘플링 리전은 내가 샘플링해서 가져온 부분에서 랜덤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샘플 UV 인덱스는 저희가 만진 적이 없기 때문에 놔둡니다. 자, 일단 우리는 여기 스켈레탈 메쉬에서 샘플링 리전의 엘리멘트 이름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져온 부분만 랜덤하게 뿌릴 거다. 메쉬 샘플링을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검 위치에서부터 파티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검 위치에서만. 몸에서는 이제 나오지 않죠.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얘가 만약에 기본값이 스켈레탈 본으로 되어 있었죠. 스켈레탈 본이면 그 본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뭐 눈, 목, 가슴, 골반 이런 뼈에서부터 안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표면이면 그러니까 이건 소켓 마찬가지죠. 본하고 마찬가지로 소켓 그리고 본과 소켓 마찬가지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소켓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설정한 서페이스 트라이앵글 해봤죠. 버텍스도 해보면 네, 이 몸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몸에서 우리가 설정한 거는 여기서 샘플링 리전에서 설정을 해놓은 값이 기억이 되어 있네요. 다른 걸 돌려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샘플링 리전으로 버텍스도요. 버텍스 위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버텍스 위치에 검이 나오고 검만 해당하는 부분만 나오고 있죠. 저는 표면이 더 마음에 들어서 표면으로 하겠습니다. 트라이앵글과
자, 여기 보면 트라이앵글과 버텍스는 구체적으로 보자면 여기 와이어프레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으로 봤을 때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표면에 삼각형이 두 개가 합쳐서 사각형이 되잖아요. 이 표면의 위치에서 나올 건지 아니면 이 점을 이루는 버텍스 단위 하나하나당에다가 파티클을 뿌릴 건지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버텍스 개수가 많고 표면이 많다면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버텍스 개수가 적으면 차이가 큽니다. 여기서는 버텍스 개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트라이앵글을 하던 버텍스를 하던 거의 둘이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밑에 어플라이 포지션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얘가 파티클 업데이트로 내려갔을 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파티클 업데이트로 내려갔을 때 파티클 업데이트는 계속해서 그 위치에 파티클을 스폰하기 때문에 그렇죠? 검에 붙어있죠. 검에 이렇게 반짝반짝. 자, 검에 붙어있는데 요 내용이 어플라이 리지드에서 소프트로 바꿔보면 이렇게 살짝 주변에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검의 그 표면 위치가 딱 떨어지는 건 리지드고요. 그 표면과 월드 사이에 보관을 해주는 게 소프트입니다. 그 위치를 보관을 해주는 게. 그리고 아웃풋은 아예 그 특정 점에서만 나오죠. 아웃풋은. 그쵸? 자, 요거를 포지션 샘플링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플라이가 되어 있어야 되고, 아예 그 표면이나 내가 지정한 그 샘플링 위치, 트라이앵글이나 버텍스에 완전히 붙이던지, 아니면 월드랑 적절히 보관이 돼서 나올 건지, 이를 선택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놓을게요. 얘는 돌려놓고, 얘는 그냥 어플라이는 아웃풋이 아니라 그냥 리지드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럼 원래대로 검의 위치에서 1cm마다 움직일 때마다 표면이 되고 기본적으로 스폰도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스켈레탈 메쉬에 하나로 무기와 캐릭터가 붙어 있을 경우 머티리얼이 나눠져 있다면 이렇게 샘플링으로 나눠서 가져와서 나야가라에서 그 항목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스켈레탈 메쉬 로케이션에서 샘플링 리전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되죠. 사실 전에 했던 것처럼 얘로 그냥 실린더 형태로 맞춰주면 충분히 비슷한 효과가 나오니까요. 그렇죠? 나오죠? 네. 충분히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아니라 좀 커스텀한 검처럼 기다란 경우가 아니라 뭐 채찍이라든지 어떤 동물이라든지 형태가 변화무쌍한 경우에 이런 형태를 써야 정확하게 그 파티클 입자들을 표면에서 뱉을 수가 있겠죠. 선택적으로. 자, 여기서는 이렇게 적어 놔야겠네요. 메쉬가 하나로 이루어졌을 때 뭘로 나눴죠, 우리가? 머티리얼 제재 엘리멘트로. 엘리멘트 인덱스. 여기. 주석을 쓰실 때도 웬만하면 정확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엘리먼트 17번 무기였죠. 네. 17번 검을 샘플링하기.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비활성화 놓고 가져다 쓰시면 되겠죠. 이게 더 가벼우니까 이걸 쓰는 거예요. 네. 포폴이면 그냥 이걸 쓰시면 됩니다. 자, 한번 모두 저장하고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